네. 자, 나우 차이나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을 좀 미리 드렸지만 중국의 GDP 좀 공개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5% 늘었고 전월 2.9에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장의 전망치가 4.0이었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상회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나우 차이나 시간 보도록 하겠는데요. 키움증권의 홍록기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 중국 증시와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좀 줄여본다면 한 줄평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네, 기존에 지금 1분기 경제 성적표에 대한 기대감이 중국 증시에 투자 심리를 지배를 하고 있었었는데, GDP가 잘 나온 것 자체가 이제 반갑고, 더욱더 반가웠던 거는 소비가 잘 나온 거다라고 조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GDP가 이제 서프라이즈 정도 수준으로 좀 잘 나왔다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좀 자세하게 소비의 회복까지 좀 전체적인 평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1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4.5% 성장을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인 4% 그리고 이전 4분기 성적표였던 2.9%를 훌쩍 이제 잘 나온 상회하는 결과를 냈고요. 그리고 산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이제 3.9% 성장을 하면서 좀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소비 같은 경우가 전년 동월 대비 10.6% 성장을 하면서 지금 많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투자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성장을 하면서 오히려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밋밋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부동산 개발 투자가 5.8% 감소를 하면서 시장 예상치가 이제 4.7% 감소했으니까 좀 투자 쪽은 부진을 했고 소비가 좀 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GDP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쪽도 거래량이 어쨌든 회복이 되고 있고 주택 가격도 그래서 다 상승을 하고 있고 위안화 환율조차도 좀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조금 우세해지면서 하향 안정되는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들을 보였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중국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인민은행의 이제 유동성 조치도 계속 순이익 기조가 계속되고 있었었고요. 전날에도 외국인 자금도 20억 가까이 들어왔었고 그 인민은행을 통해서 이제 영래프나 MLF 통해서 지금 만기 도래하는 거를 제외를 하면은 순 공급되는 유동성은 한 220억 위안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유동성도 그렇고 경기 회복 모멘텀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중국 증시에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또 계속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GDP가 잘 나왔다라는 부분을 평가를 해 주시면서 내부적으로는 단기적인 지금 호재 정도로 좀 해석을 좀 해 주셨는데요. 또 앞서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중국 증시에 관련된 소비가 조금씩은 회복되고 있다는 부분도 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볼까요? 지금 소매 판매가 아까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10.6% 성장을 했는데 이제 기저 효과도 사실 무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3월에 3.5% 감소를 했었으니까 이런 기저 효과도 분명히 반영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부 항목들을 본다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이 것들은 항상 중국이 지금 세부 항목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필수 소비재가 가장 먼저 회복을 해왔었고 그 다음에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 소비재들, 뭐 화장품, 의류 등등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쪽들이 두 번째 회복세를 보여왔었고 상대적으로 비싼 경기 소비재들, 뭐 가구라든지 통신기기 아니면은 뭐 자동차 이런 쪽들이 회복세가 더딘 모습들을 2월 달까지 보여왔었었는데 당연히 1분기 누적으로는 아직까지 마이너스권에 머물러 있지만 지금 그 항목들이 3월만 이제 월간 기준으로는 전부 다 증가세로 돌아섰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들었던 기저 효과들을 제외하더라도 추세적으로 괜찮아지기 위해서는
소득이나 고용 시장 역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회복은 됐지만 이게 계속 이어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개인의 고용 쪽이라든지 소득이 얼만큼 회복되는지 부분을 좀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소비가 조금 더디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중국이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좋은 시그널을 보내주는 건 맞지만 어쨌든 정책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거는 좀 내수보다는 투자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소비가 가장 중요한 거는 팩트인데 소비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좀 정책의 움직임보다는 결국에 가게들의 체력, 소비 능력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경기 안정이 선행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뭐 개인들의 고용, 소득, 이제 고용이 안정이 되고 소득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3월 기준으로 본다면은 실업률이 5.3%로 지금 예상치도 5.5%나 전월이었던 5.6%에 비한다면 이제 소폭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는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은 사실 전체 실업률이 문제는 아니었었고 16세에서 24세 청년층의 실업률이 계속 전체 실업률이랑 다르게 계속 좀 고공행진을 해왔던 부분들이 문제였었는데요. 좀 이런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게 확인이 되어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득 부분들인데요. 지금 분명히 소득 체감 지수들은 확실히 1분기에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가큐분 소득들을 살펴보면은 코로나 구간에 투자 소득에 비해서 노동 소득들, 특히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성장세가 계속 뒤처지는 모습들을 보여왔던 게 사실이고, 그리고 팬데믹 3년 동안 중에서도 작년 2022년도는 뭐 사실은 투자 소득, 노동 소득 할 거 없이 전부 다 안 좋았던 모습들을 보여왔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소득들이 회복되는 것이 1분기부터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연간으로 회복이 된다라면은 소비 시장의 성장이 매우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소득의 회복이 조금 시장 기대보다 미치지 못한다면은 소비 회복 역시 시장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도 염두는 해두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소비 회복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정책적인 움직임을 볼 게 아니라 실제 가계 체력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 실업률 혹은 소득의 성장을 조금 회복을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보다는 개인의 움직임을 좀 더 살펴봐야지 실질적인 좀 답이 나올 것 같네요. 자, 오늘 이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왔는데요. 이제 앞으로 있을 주요 경제 지표들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까요? 사실 이번 주에는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경제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없고요. 네, 다음 주에 광공업 기업 이익들 지표가 나오는데 여기까지 좀 지켜본다면은 실제로 이번에 산업 생산이 잘 안 나왔었는데 좀 재고 조정의 영향이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이익들 흐름 역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 관련된 지표들까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나우차이나 키움증권의 홍록기 연구원이었습니다.